자, 구조물공학 1번에서 그 5번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C의 부재력을 구하는 건데요. 요 AC. 잘 안 보이죠? 자, 빨간색으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자, 요 AC가 받는 부재력을 구하는 건데요. 요런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점 반력을 구하셔야 돼요. 지점 반력. 지점 반력이 구해지면 지점 반력을 근거로 이제 부재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순서가 돼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지점 반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점 반력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토러스 구조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B, C. 그럼 여기에 힌지 지점, 그 다음에 여기가 롤러 지점, 이동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시점에서 이제 수선을 이렇게 내리긋고, 이 수선에서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외력이 이렇게. 이 외력의 힘이 P인데, 여기 10톤이에요. 10톤인데 이 트러스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안전 구조물이 되려고 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10톤이 적용하면 A점과 B점에는 이 밀어내는 반력이 이렇게 생기는데 RA, 여기 RP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5톤이 생겨야만 정상적으로 P가 외력이 적용된 P에 대해서 구조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구조물이 될 수가 있겠죠. RA와 RB가 각각 5톤이 돼야만.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힘에는 부호 규약이 있는데,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플러스 기호를 써요. 플러스 기호, 위쪽으로 올라가기 플러스 기호, 내려오는 거 당연히 마이너스 기호겠죠. 수직력에 대한 우리가 힘의 합이 0이 되어야만 이 구조물은 수직한 힘에 대해서 붕괴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 시그마 V로 해볼까요? 자, 시그마 V는, 자, 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RP가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RA는 모르고, RB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거는 P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RA와 RB가 동일한 값인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값들이 달라지게 되면 이 구조물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이제 찌그러지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불안정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RA와 RB를 같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RA로 같다고 할게요. 자, ERA 마이너스 P. 자, 그러면 다시 ERA P는 아까 얼마였죠? 10이죠. 요 값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RA는 자 5톤이 돼요. 그러면 RB도 5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았던 이 값들하고 같아지는 거죠. 5톤. 이렇게 이제 부재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 부재력을 가지고 반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 반력을 가지고 부재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AC 부재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똑같이 또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A점, B점, C점. 이렇게. 힘이 아까 P로 이렇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죠. 이 힘이죠. 이 힘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이쪽으로 아래에서 반력이 얼마였었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분명히 RA가 5톤이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방향의 힘이었죠. 플러스 방향의 힘, 5톤, 플러스 방향의 힘이죠, 얘는. 그런데 이거에 의한 힘이,
이 경사력의 힘이 지금 요렇게 작용할지, 요렇게 작용할지, 요렇게 작용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수평불력이죠. 수직불력이 되고, 여기가 여기가 수평불력이 되겠죠. 근데 수평불력은 지금 고려하지는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트러스 구조물이나 이런 구조물들에서 저희가 수평불력은 실제적으로 기사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일반 기계에서 이런 데서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C의 부재력을 구할 때는 분명히 이 수평불력에 의한 그 힘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일지, 늘어나는 방향일지, 압축이 되는 방향일지는 모르거든요. 자, 그럼 계산을 이해해가지고 그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FAC죠. 이건 FAC고, 여기는 각도가 30도라 그랬어요. 여기는 마찬가지 30도고, 자, 이 힘은 방향이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요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방향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요 방향이 어떻게 되죠? 요 힘은, 요거는 요 FAC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수직불력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RA 플러스 FAC 사인 30도. 이게 분명히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RA는 얼마를 그랬죠? 5. 그 다음에 FAC는 몰라요. 구하는 게 FAC이기 때문에. 자, 근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AC는 어떤 값을 갖냐면 FAC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 5였죠.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FAC는 마이너스 10이 되거든요. 자, 이 마이너스 10의 의미가 뭐냐면 어저께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압축.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 10이었다고 하면 늘어나는 값이에요. 늘어나는 값, 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값.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게 어떻게 늘어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인장의 10톤이 되고, 자,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면 압축의 10톤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보다는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요 강의는 첨사 강의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